이번에는 27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복소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4i고요. 알파 베타가 2 플러스 i일 때 알파 바분의 1 더하기 베타 바분의 1의 값은 얼마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파 바분의 1 더하기 베타 바분의 1은 알파바 베타 바분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얘는 다시 하나로 합치면 알파 베타의 바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 그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문제 나왔네? 3-4i. 그럼 그 녀석의 켤레복소수는요? 알파 베타는 2 플러스 i니까 켤레복소수는요?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계산해보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화 시킨 것이 복소수의 나눗셈이니까 2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다 곱하자라는. 그럼 분모는 얼마가 돼요? 5죠? 분자는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니까 6 플러스 3i 더하기 8i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5분의 2 플러스 얼마? 11i가 답이 돼서 분리시키면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1의 i구나. 몇 번에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28번도 해결하시면 되니까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뭐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직접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29번은 뭐냐? 복소수 z가 1 플러스 2i 곱하기 z 마이너스 3i의 z바 이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와 같더라. 그랬을 때 z 곱하기 z바의 값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뭐를 모르는 상태죠? z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솔루션 모르는 z를 복소수의 정의에 의해서 a 플러스 bi로 일단 두자. 이게 시작점인. 그렇게 두고 났더니 1 플러스 2i 곱하기 a 플러스 bi 마이너스 3i의 a 마이너스 bi를 좌변에서 계산하란 얘기죠. 자, 그러면 전개를 분배 법칙으로 하니까 a 플러스 bi 더하기 2ai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ai 마이너스 3b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다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분리하면은 a 마이너스 5b하고 자 허수 부분은 b 마이너스 a의 i로 묶을 수 있겠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랑 서로 어떻다라고 나왔어? 같대요. 그러면 a 마이너스 5b가 마이너스 2인 거고요. b 마이너스 a가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b도 마이너스 2인 거죠. 맞습니까? 자, 두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 위식과 아래식을 더해버리면 a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1. b는 1이고요. b가 1이면 a는 얼마가 나와요? a는 그냥 3 나오죠. 예. 자, 그렇게 해서 z는 a 플러스 bi라고 처음에 뒀으니까 3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러면 z의 켤레의 복소수는 3-i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z 곱하기 z바를 결과식에서 얻어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번이 답입니다. 따라왔니? 네. 그 다음에 이제 30번하고 31번에 60%대 정답률 문제가 나오는데 둘 중에 더 정답률이 낮은 게 31번이네. 같이 해보자고요. 31번.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이 z-z의 켤레 복소수가 z의 제곱과 같을 때 z 곱하기 z의 켤레 복소수의 값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자,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하고 항상 가야 되는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 z.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실수가 아니니까 b가 0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b가 0이면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실수가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B는 0이 아니다라고 단서를 꼭 제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어진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복소수 상등으로 가져가 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2에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우변은요. Z를 제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B의 I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제 좌변과 우변에서 실수부를 전부 실수부끼리, 허수부를 허수부끼리 묶어낼 건데 좌변에서는요. 뭐가 남죠? 실수부는 A만 남죠? 허수부분은요. 2B와 B를 더하니까 3B의 I가 생기죠?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2AB의 I가 생겼죠? 이제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랑 같고 2AB는 3B랑 같은 거죠? 이때 처음 단서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니구나.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눌 수 있구나. 그럼 뭐를 얻어내요? A를 얻어내죠. A가 얼마구나? 2분의 3이구나. 그 A를 앞쪽 식에다 대입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은 B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좌변은 계산하면은 4분의 뭐만 남아요? 3만 남죠. 그게 B제곱이에요. 그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결과식 Z 곱하기 Z의 켤레 복소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4분의 9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얼마가 돼서 12가 돼서 답은 3이겠구나. 답이 3번입니다. 자, 31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혼자 풀어보세요. 자, 30번 혼자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같이 할게요. 일단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 Z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죠? 이때 1 플러스 2i 곱하기 z라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i로 바꿔주시면 되고 더하기 5의 1 마이너스 z 바 자리에 a 마이너스 bi로 바꿔서 i가 뒤에 또 따라오네요. 이게 0이다. 결국은 복소수 상등 문제예요. 좌변을 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전개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그게 우변에 있는 0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항을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I 플러스 2AI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일단 괄호 안쪽부터 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I를 먼저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녀석이 0이고요. 이제 전개하면서 다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B 더하기 어디가요? i를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b죠. 그럼 여기서 a 마이너스 2b 더하기 5 마이너스 5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실수 부분이죠. 이제 허수 부분은 2a 더하기 b 마이너스 5a의 i에서 0이 되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괄호에서는 a-7b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고요. 두 번째 괄호에서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0이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괄호에서 b는 몇 a와 같아져요? 3a와 같아지죠. 이거를 앞쪽에 b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자 a 마이너스 몇 b가 돼요? 21a가 되죠. 네, 21a가 돼요. 그게 마이너스 5니까 a는 결국 얼마구나? 4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0a가 마이너스 5니까. 그럼 b는 뭐예요? 4분의 3이죠. 따라서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였기 때문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i다 라고 차분하게 덧셈 뺄셈만 잘해주면 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정리하고 이제 옆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중요한 복소수의 거듭 제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거기다 왕별에 넣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순환성, 그다음에 주기성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주기성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먼저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린 i라고 했고 양변을 제곱하니까 i의 제곱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i의 세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i 제곱에다 i 곱하면 되죠? 근데 i 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i가 되는구나. i의 4제곱은요? i 제곱을 제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결국 1이구나. 다시 i의 5제곱을 해주니까 얘는 i 4제곱에다가 i를 곱해주면 되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i가 되는구나. i를 6제곱 하니까 i의 4제곱에다가 i 제곱을 하면 되니까 다시 1 곱하기 i 제곱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쯤 해보니까 4개씩 끊었을 때 그 돌아가는 순서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인데 다시 i 마이너스 1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화 시켰을 때 i의 4k 플러스 1꼴. 여기서 k가 뭐라고 노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 단 k는 음이 아닌 정수다. 라고 보면 0부터 들어가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럼 0 들어가면은 뭐랑 같아져요? i의 1제곱이랑 같아지니까 걔가 늘 i가 되는 거구나. i의 4k 플러스 2제곱 꼴은요.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k는 음하죠. 그럼 얘는 i 제곱이랑 같아지겠죠. 순서가. 그래서 i 제곱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그럼 i의 4k 플러스 3제곱은요? i의 세제곱과 같아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i가 된다. k는 음이 아닌 정수고. i의 4k 제곱꼴은요, i의 4제곱과 같아서 얘는 1이 되는데, 이때는 k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죠. 1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게 왜 i인데요? 이거 볼래요? 유도를 해볼까? i의 4제곱에 k제곱 곱하기 i죠. 분지수 법칙에 의해서. i의 4제곱이 얼마예요? 1이죠. 1을 k제곱해도 1이죠. 결국 누구만 남아요? i만 남더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i의 4제곱에 k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었죠. 근데 앞쪽은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없어지고 i 제곱만 남아서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켰을 때 네, i의 거듭 제곱의 주기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n자리에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가 들어가면 항상 i. n자리에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가 들어가면 항상 마이너스 1. n자리에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애가 들어가면 항상 마이너스 i. n자리가 4의 배수가 들어가면 항상 1이 된다라는 주기성을 가지고. 오케이? 필기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괄호 3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i라는 녀석의 거듭 제곱을 4개씩 묶어봤더니,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까지가 한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기를, 한 주기에 해당하는 4묶음을 더해보면 늘 0이 나오는데, 증명. 좌변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되면서 0 되기 때문이죠. 증명 끝났어. 근데 이거를 발전시켜 볼까요? 발전 팁. 뭘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럼 i부터 안 하고요. i 세제곱부터 4개 하면 다른 거 나오지 않을까요? i 세제곱, i 4제곱, i의 5제곱, i의 6제곱. 이것도 0 나와요. 증명해 볼까요? i 세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i. i 4제곱 1이죠? i 5제곱은 i 4제곱에다 i 곱한 거니까 도로 i가 되죠? i 6제곱은 i 5제곱에다 i 곱한 거니까 i 제곱이면서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도로 뭐예요? 아,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을 그 지수 자리에 어떤 숫자부터 오든지 상관없이 4개를 연속으로 더하면 항상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예를 들어서 i의 올해가 몇 년이에요? i의 2026제곱, i의 2027제곱, 다시 i의 2028제곱을 물어봐도 얼마겠구나?
0이겠구나. 연속한 4개의 거듭 제곱을 더하면 항상 0이다라고 발전시킬 수 있다. 알겠어요? 그게 3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었고요. 3번의 2번. 얘가 분모의 i의 거듭 제곱이 와도 동일하겠죠. 주기성이 있으니까. 자, 지금처럼 i분의 1, i 제곱분의 1, i 세제곱분의 1, i 4제곱분의 1 같은 경우에 그대로 i분의 1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결국 뭐 남아요? 그러니까 분모의 거듭 제곱이 오는 녀석들도 지수가 이웃한 4개의 연속인 자연수면 무조건 더하면 뭐가 된다? 0이든. 알겠죠? 예, 그래서 파란색으로 다시 별표 2개 쳐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더 메모를 해 놓으세요. 발전 팁으로. 자, 이번에는 34번을 같이 풀면서 i의 거듭 제곱의 성질을 다시 문제 적용해 봅시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라고 하는 녀석이 2-i의 2n-1제곱분의 i의 2n-1제곱인데 이때 F5 더하기 F34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죠. 그냥 집어 넣으면 되겠네. 자, 다 같이 F5는요, 2-i의 몇 제곱? 9제곱. 분의 i의 9제곱. 더하기. 2-i의 F34니까 얼마가 되죠? 67제곱. 다시 i의 67제곱. 그쵸? 그러면 봐봐요. i의 9제곱이라는 것은 i 4제곱의 제곱에다가 i를 곱하면 되는 거고 i 8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i구나. 왜? i의 4제곱이 얼마라서? 1이라서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i의 67제곱도 i 4제곱으로 거듭제곱의 지수법칙을 활용하면은 4제곱에 몇 제곱이 일단 필요해요? 16제곱이 필요하면은 64니까 곱하기 i의 몇 제곱이 있어야 된다? 3제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앞쪽은 1이 돼서 날아가고요. 누구만 남았으니까 i 세제곱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i. 야, 요거를 중간 과정에서 체크 포인트로 딱 집어내면 이제 주어진 녀석을 간단하게 2-i분의 i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 플러스 i분의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두 녀석을 통분하자. 요놈 곱하면 얼마예요? 5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분자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전개해보면요. 2i-1에다가 마이너스 2i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2i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얼마? 5분의 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거듭제곱의 주기성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또 복소수 Z가 어떤 특별한 꼴일 때의 거듭제곱인데 1 플러스 I 꼴의 거듭제곱이라던가 1 마이너스 I 꼴의 거듭제곱 2개가 나왔죠. 왕별 하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이런 문제 푸는데 니네 생각해 볼래라고 했어요. 1 플러스 i의 8제곱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누구를 거친다? 제곱을 거쳐라. 뭐라고요? 제곱을 거쳐서 4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곱하면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없어져요. 그러면 누구만 나 가운데 2i만 생기죠? 그 녀석의 4제곱이니까 그냥 16. 오케이? 1 마이너스 i의 8제곱도 아까 어떻게 해라? 8제곱이지만 뭘 거쳐라? 제곱을 거쳐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라. 왜 안 될까요? 아, 언제 바뀌었니? 자,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4제곱.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2i. 그 녀석의 4제곱이면 얘도 얼마? 16.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자, 선생님이 요거를 발전시켜서 올해가 몇 년이에요? 이렇게 바꿨을 때 1 플러스 i의 제곱에 2000
아니고 101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의 1제곱 이렇게 놔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 i의 앞쪽은 101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가 된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다시 2의 1012제곱 곱하기 i의 1012제곱으로 지수법칙으로 분리시킬 수 있고요. 그 뒤에는 1 플러스 i가 따라오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2의 1012제곱 그대로 가고 자 1012란 애가 4의 배수인데 4의 배수는 i의 거듭제곱의 상상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그럼 남는 애가 뭐만 남아요? 1 플러스 i랑 2의 1012제곱이 곱해진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거기 별표 쳐놓은 1번 옆에다가 필기를 추가로 더 발전 팁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38번 해볼게요. 1 플러스 i의 15제곱은요, 1 플러스 i의 제곱에 다시 7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로 가야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i의 제곱은 몇 i고요? 2i고요. 그 녀석의 7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죠? 자, 7제곱은 다시 2의 7제곱이고 i의 7제곱인데요. 그죠? i의 7제곱은 i의 몇 제곱이랑 같아질까요? 세제곱이랑 같아지니까 걔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1 플러스 i예요. 그럼 이제 2의 7제곱 일단 내버려 두고 요렇게 안으로 두 개 집어 넣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1 마이너스 i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 전개하면 2의 7제곱 마이너스 2의 7제곱의 i죠. 따라서 a는 2의 7제곱이고요.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의 7제곱이요.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2 곱하기 2의 7제곱이 되니까 2의 8제곱이죠. 예, 우리는 걔가 256인 걸 알아요. 그래서 답은 256이 정답. 누가 맞았어요? 아우, 잘했어요. 세원이 5개. 드디어 5개. 우와, 박수! 야, 할 수 있구나, 다들. 어? 자, 39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더하기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2022제곱이다. 맞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먼저 제곱한 다음에 몇 제곱하면 돼요? 1011제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분모 분자 각각 지수 법칙 적용하니까 분모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i가 되고 분자는 뭐가 돼요? 플러스 2i가 되고 그 녀석의 101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같이 약분하면 누구만 남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얼마? 1.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오케이. 그게 답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잘 넘어간다. 복소수 별거 아니죠? 네.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자, 다음. 40번 볼까요? 그 얘는 왜 선생님 따로 정리 안 해주나요? 이미 다 이제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식의 값을 구하면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변형해서 우변을 순허수만 남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순허수만 남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 중에 2차식까지는 직접 대입해도 뭐 그다지 계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라고 볼 수 없지만 3차식 이상에서는 이렇게 식 변형을 해서 식을 얻어내면 계산상의 이득을 확실하게 본다라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2는 얼마가 되고요? i가 되죠? 야,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몇 x? 4x 더하기 4가 i제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때 좌변으로 넘겨볼까요?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요거를 일식이라고 놓을게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몇 차식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3차식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그럼 저 3차식의 값을 묻는데 도대체 1번이랑 저 3차식이랑 아무리 눈을 에?
19 봐도 뭔가 매치가 잘 안 돼요. 그죠? 물론 센스 있게 선생님 저 3차식에서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을 x로만 묶으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이 솔루션을 다시 두 가지로 파생시킬게요. 1번, 지금 말한 대로 푸는 방법. 우리 준식이 착하죠? 얼마로 묶여요? x로 묶이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몇 x? 4x 마이너스 3x 더하기 2만 남고요. 자, 그럼 일식에서 x제곱 더하기 4x는 찬영아 얼마야? 마이너스 5라고 하려고 그랬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x니까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8x 더하기 2라고 압축시킬 수 있지. 맞습니까? 그죠? 왜 갑자기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일식의 결과를 이용했기 때문에. 맞니? 자, 그러면 이제 x가 뭐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i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 더하기 2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i만 남죠. 맞습니까? 아니, 뭐, 18이죠. 18. 18 마이너스 얼마? 8i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몇 번에 있어요? 5번이 답이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솔루션 2는 또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요렇게 문제에서 3차식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예쁘게 안 나올 때도 있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2차식의 일부분을 써먹을 수 있는 문제는 예쁜 문제야. 그래서 정답률도 80% 이상이었는데 안 예쁜 문제는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2차식을 눈에 들어오지 않게끔 복잡한 개수로 바꿔놓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풀이법도 알아야 되냐? 직접 나누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뭐라고요? 아, 그래서 나눗셈의 항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써줄 건데 솔루션 2에다가는 이렇게 쓰세요. 나눗셈의 항등식 이용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딱 쳐주시고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용할 거냐면 직나.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롱 디비전에 의해서 뭘로 나눈다? 아까 0이라고 했던 애 있죠. 그게 뭐였죠? 2차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는 녀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야, 이 녀석으로 나눠보자. 그럼 몫에 얼마가 들어가요? x 곱하니까요. x에 불러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5x.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8x 더하기 2. 더 이상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냐? 우리 준식이가요. 2차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이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였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식의 값으로 우리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우변에 순호수만 두고 양변을 제곱해서 얻은 값이었죠? 그것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가 나왔고요? x가 나왔고요. 나머지가 뭐가 남았어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남았죠? 그럼 이것은 준식이가 우변과 같다는 합등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밑줄 친 녀석이 얼마였어요? 0이요. 오, 제명이 됐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마이너스 8x 더하기 2만 남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까처럼 18 마이너스 8i가 얻어지겠다. 그래서 이 방법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처럼 주어진 그렇죠. 3차식이 예쁘게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죠? 예, 시계값을 구하려고 어떤 2차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대놓고 연결이 안 되게 보이는 애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런 방법, 나눗셈의 항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알겠어요? 네, 필기해 놓으세요. 항상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혼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42번 같이 합니다. 일단 x가요. 1 마이너스 i분의 3 플러스 i인데요.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해서 분모를 실수와 먼저 해라. 그러면 2분의 전개하니까 3 플러스 3i 더하기 i 마이너스 1에서 실수 부분이 2가 되는데 2로 나누니까 1이고요. 허수 부분은 4i인데 2로 나누니까 1 플러스 2i 이렇게 x를 정리할 수 있죠. 이제
순허수를 우변에 두기 위해서 1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x-1은 2i가 되고 양변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다 같이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얼마가 됐어요? 0. 여기까지 찾아놓은 상태에서 저 녀석이 아까처럼 뭔가 묶이나 봤더니 안 예쁘다. 그죠? 물론 나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로 분리시키면 앞에 거 두 개가 x로 묶이고 뒤에 거 두 개는 그대로 써먹으면 돼. 마이너스로만 묶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러면 방법 1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방법 1은 그런 식으로 지금 알려드린 대로 두 개를 묶어서 앞쪽은 x로 묶고 뒤는 마이너스 1로 묶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방법 2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나. 자,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로 나눠보니까 몫이 얼마가 되고요. 일단 x 들어가죠. 곱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고요.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내려오죠. 자, 그러면 다시 몫에 얼마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얼마? 2x 마이너스 얼마? 5.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9가 생겨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자, 그러니까 저 3차식 우리 준식이가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요? x 마이너스 1이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9인데 하필이면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1번이라는 조건식이 0이래요. 맞습니까? 그럼 앞쪽 항은 날라가죠? 누구만 남아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9만 남아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x가 1 플러스 2i였죠, 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1 플러스 2i 더하기 9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럼 전기해주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4 마이너스 10i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해봤다. 자, 이번 주제는 음수의 제곱근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a가 양수인 상태에서 루트 마이너스 a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루트 ai로 바꿀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였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음수의 제곱근들의 성질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무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했던 것과 반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인데 예외적으로 그게 성립하지 않고 특별하게 바뀌는 애들이 두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질에서 리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먼저 복습을 할게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근호 안에 무조건 양의 실수가 들어가는 거듭제곱근의 제곱근의 곱만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A가 양수, B가 양수였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된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루트 B분의 A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거는 언제 했던 거라고요? 중3 1학기 때 했던 거라고요. 요게 그대로 발전돼도 쓰이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심화시킬 거야. 발전 팁. 어떤 상황으로 심화시키냐면요. 1번에 해당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되는 상황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A, B가 모두 양수인 그런 상황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1번. A가 0보다 같거나 크고 B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성립해요. 두 번째. A가 0보다 같거나 크고 B가 0보다 같거나 작아도 성립해요. 세 번째, A가 0보다 같거나 작고 B가 0보다 같거나 커도 성립해요. 그러면 선생님, A가 양수였을 때 B가 양수, B가 음수. A가 음수였을 때 B가 양수까지 했으니까 하나가 안 보이네요. 뭐가 안 보이죠? A가 음수였을 때 B도 음수인 거. 그죠?
그놈의 새끼가 바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일반적인 성질인데, 요 상황에서 예외 상황이 하나 등장합니다. 빨간색 예외. 자, 어떤 게 예외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지금 등호는요. 예, 둘 다 있어도 돼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등학교 지금 1학년 때 복소수라는 개념을 배운 다음에 나오는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주는 새로운 성질입니다. 그럼 요렇게 A가 0보다 같거나 작고 B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A와 B의 부호에 대한 얘기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왜 예외가 되는 겁니까,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만약에 예외 법칙이 아니라 얘도 일반적인 성질을 따른다면 그대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루트 6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풀이하면 얘는요, false. 아, 오케이. 네. I가 들어가서 I 그렇죠. 얘는 그래서 거짓된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방법이 되냐? 다시 시작해요.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루트 2와 루트 3은 안으로 집어넣어서 곱해지고 일반적인 성질이니까 뒤에 i의 제곱이 생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요. 이게 true죠. true.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냐? 6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뭐?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얘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꼴이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 A B 꼴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 필기 먼저 합시다. 요게 예외가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다. 일반적인 성질에 반해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곱에 있어서 그런 A와 B의 부호가 있는데 둘 다 0보다 같거나 작을 때구나. 그러면 두 번째 예외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번에는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일반적으로 루트 B분의 A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예외를 보기 전에 그냥 2번이라고 놓고 일반적인 성질 먼저 볼게요. 일반적인 성질. 이거를 만족하려면 상황이 다시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떨 때냐면 첫 번째, A가 양수 0보다 같거나 크고 B도 양수. 지금 여기는 왜 0이라는 등호를 B에서는 빼셨나요? 선생님이 분모에 0이 들어있으면 수학에선 그거를 불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 그래서 분모에 0이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양수라고 여기는 0을 빼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음수이고 0보다 같거나 작고 B도 음수인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A가 0보다 같거나 작은데 B는 양수인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예외입니다. 예외,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자, A는 0보다 같거나 큰데 B가 음수, 분모가 음수인 경우가 예외예요. 두 번째 예외 상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또 박스. 자, 그것도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서 알려줄게. 자, 선생님이 A를 3이라고 놓고 B를 마이너스 2라고 놨어요. 그러면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얘는 루트 2i분의 루트 3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무순화 시킨다? 실수. 이렇게 순허수가 있을 때 실수화 시키는 방법은 분모 분자에 i를 한 번 더 곱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화 시키시면 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루트 2분의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있었던 거죠. 분모에. 그다음에 루트 3i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볼게 여기서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느냐? 마이너스 앞으로 나간 녀석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루트 2분의 분자에 루트 3i는 원래 루트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분자가 음수고 분모가 양수인 거. 분자가 음수고 분모가 양수인 거. 이건 예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서 루트 5분의 뭘로 바꿀 수 있어요? 2분의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녀석의 그 마이너스는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든 분모에 마이너스 있던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가지고 왔더니 드디어 어떤 꼴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뭐분의 뭐? B분의 얼마? A가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예외가 되는 상황이구나. 어떨 때? 분모는 음수인데 분자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알겠니? 자, 추가로 두 번째 일반적인 성질과 예외 상황을 또 필기해 놓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공식만 예외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 그 박스 안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그런 A와 B의 범위들을 보면 전부 등호가 빠져 있는 녀석들에 대한 소개죠. 맞습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면 선생님처럼 등호가 있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박스에 있는 것보다 선생님이 지금 필기해 준 상태의 A와 B의 부호를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언제 등호가 다 필요한지 0이랑 같아도 되는지를 그대로 등호 0까지를 다 포함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관련 문제를 또 풀고 넘어가는데 정답률 제일 낮은 게 몇 번? 45번. 네, 봅시다.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1은 다 같이 마이너스 루트 55라고 해야 맞았어.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얘기야. 2번을 보자. 루트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11은 예외야? 예외가 아니야? 예외가 아니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루트 마이너스 55라고 쓰면 돼. 그래서 얘도 틀린 얘기를 거기 보기 중에 줬으니까 얘도 답이 아니야. 3번. 루트 마이너스 11분의 루트 마이너스 5. 얘는 예외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얘는 11분의 5랑 같아야 돼. 그럼 얘도 틀린 얘기야. 4번 보자. 루트 마이너스 11분의 루트 5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루트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1분의 5.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올바른 얘기가 나왔네. 그죠? 분모의 음수, 분자의 양수는 예외 상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나올 거고요. 답이 될 거고요. 5번은요. 루트 11분의 루트 얼마니까? 마이너스 5니까 얘는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1분의 5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으면 되니까 틀린 얘기. 그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46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46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트 마이너스 1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5래요. 그죠? 그러면 얘 앞에 있는 녀석은 4i죠. 뒤에 있는 녀석은요. 5i예요. 그럼 곱하면요. 20i 제곱이죠? 그럼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0. 따라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라? 더 이상 나타낼 것도 없어.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럼 달라졌다면 뭐냐면 원래 우리가 1번, 2번이라는 조건 하에서 예외인 상황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알려줬는데 요번에는 자, 식을 먼저 준단 말이야. 이게 달라진 거야. 관계식을 먼저 주고 나서 이게 성립하면
어떤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다음 관계식을 A, B가 만족시킬 때 그 밑에 나와 있는 어떤 식을 간단히 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는 A와 B의 예외 상황이 되는 A와 B의 범위를 아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면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관계식을 써먹는 게 아니라 근호 안에 들어있는 A와 B의 부호를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A와 B의 범위를 아느냐. 어떻게 알아야 된다? A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고 B도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런 A와 B의 범위를 캐치해내는 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됐다. 그러면 이때도 이게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걸 써먹는 게 아니라 A와 B의 예외적인 이 범위를 네가 알고 있니라는 걸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A, B는 0이 아닌 실수일 때라는 문제가 있어. 뭐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범위에서 0만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처음부터 뭐라고 주어지면 A, B가 0이 아닌 실수이면이라는 게 주어지면 0을 빼고 부등호를 생각하면 되고 그냥 A, B가 실수일 때라고만 나오면 0까지 고려해야 된다.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 거기다 써놓는 게 좋을걸. 자, 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문제집에서 등호가 빠져 있는 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 엿 먹어라 그러고 등호를 넣어줍니다. 네.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사항. 자, 문제에서 A, 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하면 자, 이 오른쪽 A, B의 범위에서 등호만 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but but 그죠? 어떨 때는요? 문제에서 그냥 A, B가 실수라고 하면 반드시 0까지 고려해라. 알겠니? 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했다. 강조. 문제에서 0이 아닌 실수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등호 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실수 AB라고 하면 반드시 등호까지 고려해라. 알겠죠? 자, 문제 남은 게 47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몇 번 해볼까요? 원샷을 지금 선생님이 강조한 거를 보면은 47번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중에 47번이 또 퍼센트가 낮아요? 50번이 제일 낮아요. 아,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일단 지금 설명한 거를 여기다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7번과 50번을 해볼게요. 오케이? 네. 네. 자, 먼저 47번이요. 0이 아닌 두 실수 A, B랑 아, 빨간색으로 밑줄 쫙. 아, 그러면 얘는 등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요거 이렇게 예? 거기 쫙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준식이가 우리 준식이가 뭐였어요?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와, A랑 B랑 그러면 봐봐라. 우리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할 때 혹은 무리식 할 때 배웠던 건데 근호 안에 어떤 실수의 제곱이 들어있으면요. 근호 밖으로 빠져나오면 절대값 A로 빠져나온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아는 척만 하고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루트 A 제곱은 반드시 절대값 A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는 절대값 A 더하기 B가 나와요. 두 번째 제곱은 절대값 A죠. 근데 문제에서 다시 가보면 뭐가 성립한대요? 바로 A랑 B랑 비슷한 걸. 그렇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식을 써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A와 B의 부호를 알고 있니라는 거라 그랬죠. A가 뭐고요? 음수이고 B도 뭐다? 음수이다. 그럼 다 같이 얘기해보자. 음수끼리 더하면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속에 그 절대값 아니는 애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더 곱해줘야지 양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빠져나오죠. A는 그 자체가 음수니까 다시 절대값 붙여줬다는 얘기는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와요? 마이너스 A로 빠져나와요. 마이너스 A로 빠져나오는데 앞에 누구랑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날아가고 누구만 남아요? 그렇게 답이 나온다. 답이 2번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문제는 그대로 A, B가 0이 아닌 실수라는 그런 문제로 1차원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선생님이 다음 문제집, 그 다음 문제집 점점 난이도를 올리다 보면 오늘 설명한 것처럼 그냥 A, B가 실수라고 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90번에 그냥 실드라서. 아, 그래요. 자, 그래서 50번 볼게요. 자, 두실수 x하고 y에 대해서 4x 플러스, x 플러스 몇 y? 4y가 마이너스 36이고, xy는 얼마일 때? 4일 때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x하고 y가 일단 둘 다 음수겠네요. 그죠? 네. 예. 둘 다 음수인데 분모가 있어요, 분모. 분모에 y가 한 번 들어있고 분모에 x가 한 번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x하고 y의 등호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네요. 미지수가 분모에 있을 때 선생님이 수학에서 그 미지수가 분모에 있을 때는 그 미지수가 0이 되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라는 게 숨겨져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x가 음수고 y가 그냥 음수인 상황이지 등호랑은 상관이 없었구나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 음수면은 이거는 예외 상황이 아닌데요? 맞습니까? 분모 분자가 둘 다 음수인 무리식은 예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준식이가 그냥 분리돼서 루트 4y분의 루트 x 다시 루트 x분의 루트 4y 그냥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만약에 분모만 음수고 분자가 양수였다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둘 다 음수니까 일반적인 성질인 거죠? 아, 일반적인 성질을 이렇게 숨겨놨구나. 그럼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자,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어렵구나. 요거 잘 보세요. 통분할 때 말이죠. 지워졌으면 좋겠네. 루트 4y 곱하기 루트 x분의 루트 x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4y 곱하기 루트 4y야. 맞습니까? 와,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었던 거야.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합치면 안 돼. 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둘 다 음수니까. 그죠? 그래서 루트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루트 xy라고 써야 되겠다. 맞습니까? 4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도 루트 x인데 x가 둘 다 뭐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다시 보면은 얘네가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빠지고 루트 x 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빠지고 루트
4y의 제곱이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잘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일단 없어져요.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2xy인데 xy가 얼마니까? 4니까. 근호 밖으로 얼마가 빠져나와서. 그럼 분모는 그냥 4로 고정돼 버렸다. 맞습니까? 네.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근호 안에 실수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4y로 빠져나와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다시 4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왜? x, y가 둘 다 음수니까. 아주 여러 번 걔를 골치 아프게 숨겨놨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4분의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x 더하기 4y가 되죠? 드디어 얘는 4분의 x 더하기 4y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36이니까 플러스 36으로 바뀌죠? 약분하면 답은 얼마예요? 9가 정답이 되겠다. 아주 여러 번 함정이 숨겨져 있었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률이 50%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단순 무식하게 풀면 얘는 아마 답은 맞는데 부호가 반대가 된다거나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알겠죠? 예,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거나. 그래서 50번 지금 필기하면서 다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세요. 홍분할 때 그냥 처음부터 루트 4xy요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음수인 애들끼리 근호를 곱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운 좋게 얘가 그냥 객관식이면은 어차피 약분되니까 얻어 걸려서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서술형이라면 중간 과정에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안 보여주면 무조건 감점 내지는 빵점 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술형을 대비해서 중간 과정을 다 쓰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50번까지 계획했던 내용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따가 요 부분에 관련된 연습 문제, 과제가 있어요. 30문제. 그거 밖에서 이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네. 그럼 이제 남은 12분 동안에는요, 숙제해온 거 질문 받을 거예요. 알겠죠?